안녕하십니까. 고승우 박사입니다. 오늘은 3,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한미 정상에 합의했다는 것 관련해서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이번 협상은 말이죠. 그 전에 우리 정부는 여러 번 얘기했죠.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뭐 재앙에 가까운 그 미국의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 그랬는데, 이게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이 좀 큰 틀에서 말이죠. 미국에 퍼주기를 했다는 평가를 피하기 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 3,500억 달러 그 대미 투자는 말이죠. 국부 유출, 그다음에 그 엄청난 그 국내 자본에 대한 관리권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면은 국내 생산성이 그 관련 산업은 약화가 되겠죠. 그러니까 고용 창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해 종합적으로 경제 주권의 그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인데, 자 이렇게 된 것을만 보면은 트럼프가 그 대미 투자를 요구하면서 말이죠. 그저 관세를 자동차 관세를 뭐 15%에서 50%로 부과하겠다. 뭐 했었는데 차라리 그런 미국의 보복 조치를 감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.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전쟁에 대해서는 미 지금 법원이 그 심의 중에 있잖아요. 그래서 결과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, 그리고 국제법 WTO라든지 말이죠. 그 국제 관행에 비추어서 부적절한 건 사실입니다. 그건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, 그래서 미국도 정권이 바뀌면은 그런 그 저 관세 말이죠. 그 저 보복 조치 같은 것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, 이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이번 이제 협상이 타결된 뒤에 보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트럼프에게 면전에서 요구했던 말이죠. 그 저 핵 잠수함 건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크게 부각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이 대미 투자의 어떤 부적절성,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말이죠.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내 정치권 언론 뭐 학자들이 거의 얘기를 안 합니다. 야당도 조용해요. 뭐 그 언론도 보면 말이죠. 어떻게 보면은 그 자기 언론사의 문제도 되겠죠. 그렇죠? 경제가 다 어려지면 언론사도 어려워지니까. 그리고 우리 그 미래 세대 후손들에게도 말이죠. 굉장히 큰 불행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게 별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서 뭐 핵잠수함 건조가 말이죠. 큰 미국의 그죠 양보인 양, 뭐 트럼프가 또 그 부분은 말이죠. 그 성큼 그뭐 승인을 했다. 미국에 있는 한화 그 조선소에서 말 건설토를 하겠다 막 얘기했다 그러는데, 이런 부분이 좀 부적절해요. 그러니까 이 지금 미국과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 국내에서는 말이죠. 여야라든지 학계, 언론 다 망라해서 미국은 빅브라더 뭐 선량하고 정의롭고, 그리고 말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말이죠. 빅브라더라는 그런 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심한데, 역시 이번에도 그것이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일단은 뭐 일본에 비해서 뭐 상당히 뭐 선방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,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래서 우선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은 저는 눈에 띄는 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준 말이죠. 무궁화 대훈장, 그 다음에 뭐 신라 금관이 좀 눈에 띄어요. 그 훈장에는 말이죠. 뭐 순금 등이 말이죠. 190돈, 뭐 1억 수천만 원이 들어갔다 그러고, 금관도 물론 뭐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건 뭐 공개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그 세계가 어떻게 볼까? 그리고 과공은 비례라는 말 있잖아요. 지나치게 공손하는 것은 여의 어긋난다. 그러니까 또 케이팝으로 말이죠. 뭐 세계 정상급 아니에요. 많은 부분이 세계 정상급인데 이렇게 정치와 외교가 이른바 과거 뭐 냉전 시대 비슷하게 이거 뭐 완전히 슈퍼가 하나는 뭐이 관계에서 이렇게 비춰지고 타결이 된다라는 것이 좀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또 국내 언론을 보면 말이죠.
그 핵 잠수함 그 부분을 막 크게 다뤄요. 다다 보면서 이제 그 한미 간의 그 대미 투자 하부가 갖는 말이죠.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뭐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버리는데, 근데 이제 보면은 역시 그 주요 언론이 보면은 에, 일본보다는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다. 일본식 백지 수표는 피했다. 이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잘했다라는 걸로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요.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죠, 그러죠? 뭐 일본보다 못했으면 더 큰일 나니까.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 뚜껑을 열어보면 좀 의학스러워 나옵니다. 그러니까 미 상무장관이 회담이 끝난다 얘기했잖아요. 그래서 3,500달러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했어요. 일단 1,500달러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지시하기를 조선업에 해라. 그러니까 이제 저 미국의 이제 선박업을 재건하는데 말이죠. 그랬습니다. 그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이것도 트럼프가 그 일단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은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개발 저 건설이라든지 에너지 기반 시설, 핵심 광물, 첨단 제조 산업,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 말이죠. 첨단 산업에 투자한다 그러는데 그 뭐 보면은 또 일부 한국이 말이죠. 시장을 100%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라고 그 미 상무장관이 얘기를 했어요. 하워드 러트니. 근데 그 한국이 100% 완전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구체적인 설명이 안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불안한 부분이 사실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백악관이 공개하고 우리 그 대통령 그 비서실에 이제 김용범 실장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있는데 이번 그 정상회담 할 때 말이죠. 몇 가지 또 미국에 선물을 줬는데 대한항공이 포항항공기 103대를 구입하기로 했다는 거예요. 137억 달러치인데 그리고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미국산 LNG를 말이죠. 연간 330만 톤을 구입한다. 뭐 LS 그룹은 미국 전략망 인프라에 30억 달러 투자한다 등으로 해서 또 많은 또 선물을 안겼어요. 근데 이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트럼프의 방과 관련해서 그 굉장히 좀 부각됐던 부분이 그 김정은이 했었는데 김정은이 뭐 트럼프의 그 러브콜에 말이죠. 그 일단은 미사일을 대신 날렸잖아요. 그러니까 뭐 약간 뭐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론도 보면은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어떤 러브콜, 한국에 대한 말이죠. 경제적 압박이 결국에는 미국 국익의 추구라는 데 목표가 있다. 그러니까 결국 미국은 한반도의 분단을 좀 더 지속시키고 거기에서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의 명분을 획득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보다는 어떤 그 흥미 위주, 센세이셔널리즘에 이제 그 부각한 말이죠. 김정은 과연 트럼프와 말이죠. 깜짝 회동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적으로 시간과 지면을 낭비한다는 게 참 그 불행한 일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에 이제 그 뭐 또 좀 심각한 것으로 한미 간의 그 대미 투자가 갖는 말이죠. 그 의미, 국제법적 의미, 그다음에 이제 국내법도 관련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국제통상법이라든지 그 국내법, 우리 헌법에 보면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국회 비준을 받게 돼 있어요.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과연 그 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. 그 지금 현재로도 그 트럼프가 많이 요구한 50% 관세 보복이라든지 막 그런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에서의 그 상호 호혜 원칙이라든지 비차별 원칙에 그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일단은 국제적인 상식이고 이와 관련해서 브라질과 인도 등이 말이죠. 미국과 다투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미국이 말이죠. 자국 시장의 접근권을 카드로 활용해 가지고 한국에 이제 양보를 요구해서 그쪽에 이제 막대한 대미 투자를 성사시켰다라는 것은 역시 그건 말이죠. 국제 경제 정의 원칙에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. 그때 뭐 그런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국제 경제 질서를 보면은 미국이 말이죠. 한미 뭐 양자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 그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 WTO 등에 말이죠. 어긋나는
언행을 하는 것은 신보호주의라는 것으로서 이제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과 공정성에 그 역행한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이 지금 3,500억 달러가 이제 그 미국에 가는 것은 우리 국내적으로 좀 심각한 의미가 있는데 우선 이제 국부 유출, 그다음에 이제 관리권의 상실, 고용 창출에 이제 그저 부적절함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한국 정부가 이제 그 어떻게 이 부분을 메꿔 갈 것인가.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그 연간 200억 달러를 하더라도 GDP 1%에 해당하는데 이것이 국내에서 이제 투자가 되면은 어떤 그 국내 경제 성장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이제 그 발전, 그다음 거기에 따른 이제 고용 창출, 그다음에 국민 소득의 증대, 그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 이제 그저 이런 그 부유화로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 건너가 버리면 아까 살펴본 대로 트럼프의 지시에 의해서 1,500달러는 말이에요. 미국의 조선업의 발전에 일단 투자한다. 2천억 달러는 뭐 알래스카 말이죠. 무슨 가스관 건설 공사에 투자한다. 이런 그러니까 양국이 그 우리 3,500억 달러에서 그 중간중간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만 그것은 역시 지금까지 한미 간의 그 많은 협정이라든지 뭐 MOU도 비춰봤을 때 슈퍼각과 의뢰 관계에서 뭐 그 한국이 당하는 뭐 그런 입장을 면치 못해요. 이것도 그 한미 간 이번에 그 저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습니다만 합의를 정확히 봐야 되는데 역시 보면 미국은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. 협정 내용에서 보면은. 그러니까 이제 모든 협정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과연 이 3,500달러라고 하는 말이죠. 우리 그 건국일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막대한 국부의 그뭐 해외 투자합니다만은 유출이라고 볼 수 있죠. 그래서 그런 부분 고용 기회 감소, 관련 산업의 이제 발전에 저해, 전체적인 국가 경제 발전에 이제 그것들은 그저 반대 쪽으로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말이죠. 어떤 그 외교도 희생시킨다. 외교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 말이죠. 어떻게 보면은 전체 국민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부분이 크게 이제 뭐 화근이 되지 않도록 한미 정상회담 합의상 대미 투자에 대해서 그 CCPB에 대해서 정확히 좀 밝히고 국민이 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데 대해서 앞으로 좀 그 정상적인 정부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